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북 투자의 법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법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남북 관계의 역사에서 사실은 법은 좀 찬밥 신세였습니다. 실제로 정치가 앞서고 그리고 군사가 앞서는 남북 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은 물론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면 합의서라는 법적 문서를 작성합니다만 쉽게 무시되고 또 법은 쉽게 휴지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일 때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 법이 무시되고 이제 때때로 내팽겨치는 상황에서 과연 대북 투자는 안전할까, 지속 가능할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에서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냉철하게 현재 이 시점에서 남북 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외국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남북 관계는 국제 관계입니까? 아니면 국내 관계입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외교부 이제 공무원들 강의할 때도 던져보았는데, 실은 북한은 우리가 이제 수교하지 않은 어떤 나라보다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다,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이 이제 유엔에도 가입했고 국제사회에서는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북한을 이제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이제 이렇게 이중적 지위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서도 쓰고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서 공업지구도 만들어지고 그런 이제 국면을 보면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이제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헌법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적 지위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좋아, 법치주의를 해보자. 남북 관계에서 법의 지배가 관철되도록 해보자. 그것이 향후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기초이다라는 얘기는 공감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쪽이 아무리 법치주의 하고 싶어도 북한이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 혹은 북한에 심지어 법이 있느냐는 질문, 북한에도 법이 뭔가 규범력을 갖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법무생활론이라고 해서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법치주의라는 것에 대칭하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있고, 특히 김정은 시대에 굉장히 법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더 자세히 북한의 이제 법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투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의 법제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 투자 법제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저희가 이제 개성, 금강산, 나진선봉, 아까 또 말씀드린 경제개발구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곳의 법제를 다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법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이 북한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보호되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를 할 때 저희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진출할 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그 나라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미 헌법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헌법 37조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상의 이제 상징적인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1970년대 북한은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바 있고 80년대 이른바 조조 합영 사업이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조 합영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북조선과 이제 일본의 이제 조총련 간의 합영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례에 비춰보면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는 결국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 향후 전망을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 굉장히 외국인 투자에 관한 외국인 투자 없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활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일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외국인 투자법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북한이 어떤 외국인 투자법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건 북한이 분류한 이제 분류 방법인데요. 북한에서 이제 만들어진 외국인 투자 관련 이제 법률들입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법률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외투기업법 같은 것도 있고요. 외국인 세금법, 뭐 회계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외국인 투자를 물론 북한 전역에 받지만 특히 특수경제지대에 받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수경제지대법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제도, 뭐 분쟁해결제도, 뭐 심지어 파산제도, 뭐 그밖에 뭐 외국환 관리제도, 세관, 환경, 뭐 민법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특구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개성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우선 이 특구에는 특구법이 일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다른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과는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성에도 개성공업지구법이 있고 규정, 세칙, 준칙, 남북합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제 강의의 이제 거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대북 투자를 할 때 법적으로 어떤 고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북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뭐 베트남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기업을 창설하고 싶다. 그러면 베트남의 노동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분야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 뭐 세금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 혜택은 어떤지, 뭐 송금은 자유로운지 이런 거를 이제 베트남 법제를 이제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까 남북관계의 법적 그 성격이 특수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고려해야 될 법률은 남한법입니다. 자, 우리 헌법을 보면 이렇게 크게 이제 영토 조항이 있고 통일 조항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영토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영토 조항이죠.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이고 따라서 우리 영토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어서 북한 정부는 그야말로 괴뢰 정부이고 반국가 단체인 거죠. 그게 이제 영토 조항에 따른 이제 당연한 귀결이고 그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런데 또 통일 조항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그런 조항이죠. 이 두 조항의 모순으로 인해서 실은 이렇게 법적 모순도 생기는데 통일 조항의 대표적인 법률들이 바로 이런 네 가지 법률입니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협력 기금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런데 아까 이제 대표적인 남북 교류협력법이 1990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네, 1990년에 만들어진 낡은 교류협력 법제로는 미래의 남북 관계를 추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향후 뭔가 남북 관계가 급변하게 된다면 이런 법제를 보완해서 좀 더 대북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례로 남북 경업공사를 만드는 것, 삼통이라고 하면 통행, 통신, 통관인데 이런 걸 개선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 투자했을 때 뭔가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또 이제 변화하면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뭐 마지막 이제 남한 경제 활로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투자를 많이 서두를 겁니다. 이 경쟁력이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바로 법적인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대북 투자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